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머리 반쪽이 날아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100만 원을 지금 바로 받아서 3년 동안 은행에 넣거나 투자를 해서 불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포기한 대가를 얹어서 줘야 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정도는 줘야겠죠. 이렇게 돈을 빌린 대가를 이자라고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선 돈을 빌리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만큼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이자를 더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금리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요와 공급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하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돈은 120만 원입니다. 원금 100만 원에 100만 원의 10%인 연이자 10만 원이 두 번 붙은 거죠. 이와 달리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아까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2년간 예금한다면 받게 되는 돈은 121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원금 100만 원에 10만 원 이자가 한번 붙고 그 다음 해에는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이 붙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흔히 복리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핏 보면 단리와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5%의 고정금리라면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금리는 5%입니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금리는 시장금리 플러스 0.5%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시장금리가 처음에 대출받을 때 3.0%였고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대출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됩니다. 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과 소비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입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지금 소비를 좀 참고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이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어차피 맡겨봐야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 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품을 사려는 소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는 국제 자본이 어느 나라로 흘러들어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1%랑 금리 5%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금리 5%가 좋습니다. 돈은 당연하게도 금리가 낮은 나라보다는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갑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금리는 소비, 투자, 물가, 자본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설정해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금리를 마치 레버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경제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금리를 아무 은행에서나 정하면 경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은 나라별로 딱 하나씩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한국은 한국은행, 옆나라 일본은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 1분 만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ut the credits never roll, they gon' crop you out the frame if you ever